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 이 신호가 보일 때 쓸어 담으면 대박 납니다. 이 신호가 뭔지, 언제 쓸어 담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3,2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서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정리한 자료집이고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어떤 자료집이냐면은 이런 자료집입니다. 직접 만든 자료고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직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시청하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도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이 신호에 매수하면은 대박이 납니다라는 건데, 이 신호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삼성전자가 거의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상태로 과연 6만 원을 돌파하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왔다가 다시 더블 딥이라고 하죠, 하락세가 또 나올 것인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배우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2340선 턱걸이가 나와주는 중이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 회복에 실패하면서 코스피가 2340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57.43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강보 합세를 보이며 236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1881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 지수 하락을 주도했으나, 외국인도 사실상 매도세라고 볼 수 있을 수준으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 외인 매도세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6만 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에 올라오지 못한 지 상당히 좀 기간이 된 부분에서 과연 삼성전자 반등이 나올까라는 걱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삼성전자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두 번째, 이 신호에 따라서 아마 상승세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유를 첫 번째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신호가 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먼저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필요시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 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 공매도가 뭐냐? 보통 대형주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없는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오르면 수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매도는 기관들이라든가 흔히 우리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매도라 부르는데, 사실상 이 공매도를 때리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게 되고 하락하게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매도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뒤에 일정 시점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갚은 뒤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본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투자 기법을 활용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없는 매도를 때립니다. 여기가 뭐 3만 원이면 3만 원 없는 매도를 때려요. 매도를 때리고, 내가 매도를 때렸다는 건 뭐예요? 위에다가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 버리면은 예를 4만 원 됐어. 그럼 난 4만 원짜리 3만 원 매도했으니까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3만 원에 매도했다는 건 무조건 그 밑으로 내린다는 소리예요. 쭉 밀어버려서 만 원이 됐어. 그럼 이 만 원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뭔 소리냐? 나는 만 원에 매수했지만 없는 매도를 3만 원에 쳤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 주를 공매도를 때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천 주를 삽니다. 만 원에. 그럼 나는 천 주를 결국엔 갚은 거잖아요. 그 대신에 얼마? 2만 원 차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말 그대로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종목을 내리는데 공매도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를 때리면 주가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술 혁신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했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조정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업 피해 관련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매도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공매도 금지가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공매도 금지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20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21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약 1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확인한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을 다 빼놓고 공매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3월 16일 날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그 이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3월 중순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대충 잡아놓으면은, 보시면은 공매도가 이 금지가 된 순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를 만들어 줬고요. 그 이후에 공매도가 이 금지가 해제가 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주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고 하는 주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에 공매도가 있으면 더 크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가 되냐 안 되냐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상승폭, 하락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공매도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드렸던 삼성전자의 전기차 진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체를 진출하는 거 아니고 전기차 부품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더 강하고 많이 삼성 SDI, 테슬라표 배터리 세 가지로 진행한다고 7월 1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규격을 확정했고요. 지름 46mm, 높이 80mm, 4680을 기본으로 지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95mm, 120mm 높이를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흔히 테슬라표 배터리로 불리고 있고요.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처음 공개가 되고 3년 안에 반값 전기차를 선보이고 핵심 기술로 4680 배터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가 사실상 이 테슬라의 배터리도 수주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 삼성 SDI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세 가지 버전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들기로 한 4680을 포함해서 4695, 46120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름은 유지하지만 높이만 바꿔서 쓰이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보다 높이가 낮은 제품을 오히려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양극, 음극 분리막을 돌돌 마른 배터리 소재 조합물인 젤리롤은 원통형 캔의 지름과 높이가 짧을수록 개발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더 만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680 배터리는 2일층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에서 20%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폭과 높이가 길어진 젤리로를 일정한 힘으로 말면서 어긋나지 않게 말아야 하는 것은 고난도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좀 더 키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삼성 SDI가 4680 외에 4695, 46120 배터리 개발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높이를 키우고 크기를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보다 그만한 기술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삼성 SDI는 잔뼈가 굵은 기업이고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용으로 대량 공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위를 노려보자 하면서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교통사고나 충전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로 불안감도 적지 않지만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의 안정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이 나지 않고 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4680뿐만 아니라 4695, 46120까지도 지름은 그대로지만 높이를 높이는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 삼성 SDI가 지금까지 크기를 키우기가 그것도 원통형 배터리 크기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4680뿐만 아니라 4695, 46120 배터리까지 지금 개발 중이다. 그만큼 기술이 안정화되고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뭘 노리고 1등을 노리고 아 그렇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세 번째입니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본격적인 투자 VR 1등을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커지는 VR 시장 한국 디스플레이 날개 하나 기사 나와주고 있는데 7월 11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R, VR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부상으로 가상 기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글로벌 VR, AR 디스플레이 패널의 시장 규모는 올해만 9억 2천만 달러, 거의 1조가 넘어가는 시장 규모고 대략 58% 성장하고 연평균 59%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잠깐 58%가 아니라 매년 60%, 58%씩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일단 DSCC는 메타버스와 VR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VR 디스플레이 출하량과 수익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 우리가 VR에서 핵심이 뭡니까? VR에서 핵심은 세상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이충훈 유비리서치 대표도 유튜브를 통해서 IT 시장에서 VR은 최고의 다크호스다. 이를테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화면을 4개, 6개 이상 사용하는데 VR 기기 한 대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VR 디스플레이 고객 확대에 힘쓰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애플은 마이크로 OLED를 요청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장비 업체 선익 시스템에 증착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갈등으로 중국산 디스플레이나 장비 업체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한테 오히려 반사익 수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상 지금 VR, AR 시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얼마? 59%씩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매년 59%씩 2027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라고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오히려 중국에서 수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사이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주가는 왜 안 오르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위기 경보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실상
비상경영 체계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뭔 소리냐? 코로나19 이후 수년간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산업의 위기 경보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징후가 뚜렷치는 건 물론이고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업체들이 주문량을 축소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상 수요도 줄어들지만 이익률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D램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반도체 수요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재고 물량에 대한 압박으로 D램 공급 업체들이 가격 인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분기 D램 가격은 2분기보다 10%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공급 업체들의 판매 경쟁으로 가격 전쟁이 촉발되면 가격 하락률은 10%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분기 D램 가격이 전분기보다 한 3%, 8% 어느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PC&D 램의 경우에는 3분기에 5에서 10%가량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서버용 같은 경우에도 한 5에서 10%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랜드 플래시 가격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DDR4 고정거래 가격은 평균 3.35달러로 지난해 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반도체 가격 하락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붐이 한번 불면서 수요가 조금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19 당시 수요가 폭발했던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 판매가 줄고 있고 테라라든가 루나 등등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계 판매가 줄어드는 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 PC 출하량이 약 3억 1천만 대로 전년 대비 약 10% 줄었고요. 모든 IT 기기 중 가장 PC가 하락세가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 대만 긴장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이 인플레이션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인텔, 엔비디아, AMD 등 수요 축소에 적극 대응 중입니다. 데이비드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올 하반기 경기 전망이 매우 시끄러워졌다. 소비와 투자를 그에 맞춰 조정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인텔은 일시적으로 PC 반도체 부분의 고용을 동결했고 긴축 경영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채굴이라든가 영상 게임 업계 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채용을 좀 줄이기로 또 한 부분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PC 반도체 부분에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 대비해서 약 10% 가까이 줄다 보니까 수년간 수요가 늘지 않은 채 유지될 것이라고 하며 회의적으로 좀 내다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TSMC의 3대 고객사들인 애플, 엔비디아, AMD가 파운드리 물량을 축소하거나 납기를 밀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쭉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비상경영 체제 분위기라는 거죠. 사실 엔비디아라든가 AMD, 그 다음에 TSMC, 애플 다 그런 상태인데 뭐 삼성전자라고 괜찮겠습니까? 각종 전자제품 수요가 줄면서 삼성전자 재고도 쌓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따르면은 삼성전자 2분기 재고 회전 일수는 평균 94일로 예년보다 2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매출로 발생할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시간이 짧을수록 좋지만 길면 길수록 당연히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재고 자산은 49조 8,47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3%나 늘어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사실상 내부 사정에서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영업 자체가 워낙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비상 경영과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온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애플 할 거 없이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애플, AMD, 인텔 다 지금 약간 비상 경영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3.35달러라고 했습니다. 와 이러면은 너무 낮은 건가요?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망세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3분기 전망이 디램값 10% 삼성 SK 생산량 조절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뭘?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이 신호의 상승세 본격 나올 가능성 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 D램 가격입니다.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우상향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냐? 일단 보시면은 D램 3분기 D램 가격이 10% 빠질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와줬죠. 스마트폰 PC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비상등이 켜지면서 수요 변화에 따라 설비 계획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는 아까 DSC 3분기 D램 가격이 2분기보다 10% 빠질 것. 현재 가격이 얼마냐? 3.35달러인데 10% 빠지면 얼마예요? 3달러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3% 8% 내릴 거 예상했지만 1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까 설명 다 드린 거고. 아, 그렇구나. 10%가 빠지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D램이 하락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상 D램 관련된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질까요? 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저희가 SK하이닉스와 D램의 가격 추이를 만든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빨간색이 D램의 가격 추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D램 가격이나 최근 주가는 아닙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의 주가를 만든 건데 보시면은 D램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이 파란 색깔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D램이 상승하죠. D램이 하락할 때 오히려 보다 먼저 상승했던 SK하이닉스가 미리 빠지고요. 그 다음에 D램이 오르기 전에 미리 SK하이닉스가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나서 D램이 가격 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미리 빠지죠. 그 다음에 D램 가격이 미친 듯이 빠지죠. 그 다음에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먼저 저점을 짚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 D램 가격이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주가는 D램을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D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 주가는 선반영된다라는 거예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한 발짝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D램 가격을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고 D램의 가격을 미리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D램이 오를 것 같으면 주가 먼저 오르고 D램이 빠질 것 같으면 주가가 먼저 빠지고 D램이 오를 것 같으면 주가가 미리 오르고 D램이 빠질 것 같으면 주가 먼저 빠지는 모습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3분기 D램 가격이 10% 빠질 것 같아요 라고 전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얼마나 선반영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SK하이닉스를 본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한 5월 정도 이렇게 딱 당겨 보면은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먼저 올랐습니다. 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 한 10월 정도에 고점을 찍어준다. 얼마? 한 분기 정도 선반영이 만들어지더라. 그 마찬가지로 한 분기 정도 선반영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번 3분기가 D램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미리 2분기에 이 마이너스 10% 전망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10%는 지금 나왔잖아요. 원래 마이너스 8%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2%가 늘어난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던 3개월 정도, 그러니까 5, 6, 7 정도는 5, 6, 7 뭐 4, 5, 6 정도는 이 하락이보다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선반영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3분기에 미리 뭐다? D램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는 선반영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 확인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D램의 선물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D램의 가격이었습니다.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8달러였다는 게 3.3까지 찍었다가 눌렸다가 3까지 왔는데 이게 2020년 1월에 얼마? 예, 3.3까지 갔습니다. 눌림목 나왔다가 뭐 우상 나오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정확히 보시면
예, 정확히 5.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언제? 2021년 3월 16일까지. 그죠? 2021년 3월 16일까지 방금 전에 몇 달러였죠? 2.8달러였던 게 얼마까지? 5.3달러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쭉 거의 2배 정도 뭐가 디램 가격이 5.3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고 언제? 2021년 3월까지. 그럼 아까 뭐 이 선반영이 언제까지 된다 했어요? 1분기 정도. 그러면은 2021년 1월에 고점을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기서부터 쭉 밀렸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이 구간 라인 때 3개월 전에는 주가가 미리 고점을 찍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디램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2.8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 3월 달에 5.3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5.3달러부터 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그대로 우하양세가 디램 가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3월 고점을 찍어주고.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2021년, 2020년 1월부터 쭉 올라서 고점 찍고 계속 빠지는 모습이라는 건데 아까 한 분기 정도 빠르다 했죠, 주가가. 그럼 2021년 1월쯤에 삼성전자는 고점을 찍었어야 돼요.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럼 주가 땡겨 보겠습니다. 2020년 아까 1월에 2달러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간 라인 때죠. 이 구간 라인 때고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제가 아까 고점을 찍으려면은 2021년 1월까지 올라야 된다.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 1월 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고점을 찍었던 3월 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월 달부터는 이미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디램의 고점인데 한 분기 정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니까 주가가 오히려 1월에 고점을 찍어주고 미리 빠지고 있고 이때 디램이 고점을 찍어주고 디램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삼성전자는 디램의 가격을 따라다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디램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번 3분기에 뭐라 나오겠습니까? 이제 지금 7월부터 3분기잖아요. 이때 이제 4분기 디램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그럼 4분기 디램 전망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플러스 조금 반등 나올 것 같다. 또는 조금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삼성전자의 상승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3개월 먼저 선반영되니까 7, 8, 9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4분기 디램 전망도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3분기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신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디램 4분기 가격에 대한 신호. 그럼 두 번째 신호는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사면입니다. 그거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이번에 이재용이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던 억만장자 사격 클럽에 불참했습니다. 바로 썬밸리 컨퍼런스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6년 만에 참석 가능했던 억만장자들의 사교 클럽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 앨런 앤 컴퍼니가 1983년부터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고 썬밸리 컨퍼런스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정말 큰 부자들 구글,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회장들이 모이는 억만장자 사교 클럽입니다. 네, 올해 컨퍼런스 참석 명단에는 일론 머스크 CEO와 팀 쿡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보통 여기서 M&A라든가 협력 등이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꾸준히 참석했으나 사실상 과거 2017년 뭐 재판이라든가 검찰 수사 이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좀 참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참석을 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죠. 해외로 나가려면은 법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이번에 이미 유럽 출장을 길게 갔다 왔잖아요. 길게 갔다 왔는데 나 또 나갔다 올게 라고 하면은 또 법무부에 또 승인이 있어야 돼요.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왜? 테일러 또 아시겠지만 짝공식도 있죠. 그러면서 해외 나갈 일이 많은데 눈치 보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다? 잘 나오는 게
출소 1년, 삼성 경영 시계는 거북이 걸음, 6년째 사법 리스크 발목이다. 이거는 사실상 좀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놔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경영 시기는 느리게 돌아가고 있다. 6년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매주 목요일과 3주에 한 차례씩 금요일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이 됐는데 취업 제한을 지금 5년 동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으로 경영자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2019년 10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3년 가까이 총수의 부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회장이 없고 회장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출장 또한 미리 불출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고 양해를 받고서야 겨우 비행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벨리 컨퍼런스도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럽 출장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명분이 적은 데다가 재판 일정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활동이 제한된 속에서 M&A 논의도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2017년부터 경영 활동이 제한되자 대규모 투자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일러에 22조를 투입한 공장 착공식도 미뤄지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이 사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상황을 고려하면은 사면이 족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찬성한다고 일단 본 부분이 50.2%고 국민의 69.4%는 한국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누가 총대를 맸죠. 누가 홍준표가 어, MB 이재용 8.15 사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시다 하면서 이재용 삼성물 부회장 등 광복절 사면을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왕조 시대에도 세왕이 등극하면 국정쇄신과 국민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옥문을 열고 죄인들을 방면했다. 8.15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 얘기가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면이 되는 즉시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제가 말하는 신호는 뭐다? 첫 번째가 4분기 디램 가격의 전망이고요. 상승 전망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입니다. 지금 적극적인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신호를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겠구나.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 및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니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제가 5만 명 자료 공개해 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만든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이니까 모두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7월 10일, 11일, 8일, 7일, 6일 무료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카톡방 오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은 극비 분석에서 올려드리고요.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그 다음에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극비 자료는 당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올려드립니다. 치료제 백신주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정리해드리고요. 관련주까지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의 이슈, 관련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큰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그다음 구독자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임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